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그 10월이 지나고 11월에는 산과 들판엔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지면서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잠시 시간 내시어 단풍의 절정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창일동 뉴스팀 힘차게 출발합니다. 창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2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는 그 비온 뒤로 평년 기온보다 기온이 내려가 갑자기 추워져 활동하기에 불편하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추위 훌훌 벗어 던지고 서울시에서 준비한 서울마이 소울이란 행사 내용과 이동 노동자 쉼터 및 여인숙이란 시 낭송 그리고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에 대한 재인식 등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패널 3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배철남 패널께서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시가 전 세계인들에게 서울만의 도시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서울 도시 브랜드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의 신규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발표한 데 이어 국내외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해 매력도시 서울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활용하여 서울만의 매력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된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굿즈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개발된 굿즈 디자인은 국내외적으로 서울 마이 소울을 홍보함과 동시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 등에게 판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분야를 공모하게 되나요? 예, 공모 분야는 서울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의 디자인을 활용한 굿즈의 3D 렌더링 등 실물 형태의 모형 이미지 및 제품 견본으로서 1인당 2개 작품까지 공모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예품, 생활소품, 패션 잡화, 어린이 상품, 문구, 사무용품 등 다양하게 제출 가능하며 서적과 음반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같은 행사 공모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될까요? 예, 모집 일정은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1, 2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며 최종 수상작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27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자 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아울러 향후 판매 가능 수준의 시제품을 추가 검토해 서울시 제품 판매점의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제품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참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전 신청서, 신청 목록, 참가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견본은 직접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서울시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창일동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여 그 서울시의 매력을 알리는데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정영수 패널님께서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한 가지 알림과 시낭송을 준비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오아시스 같은 공간. 도봉역 1번 출구 하부에 위치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소개할까 합니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킥 서비스 등등 근무지가 수시로 바뀌는 이동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구청이 직접 관할 운영한다고 합니다. 쉼터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만능 쉼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식사 해결할 수 있는 취식 도구, 오토바이 정비 공구, 컴퓨터를 비롯해 팩스 복합기 등등 허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한들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근본 목적의 취지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 자치구의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도봉역 1번 출구 하부 다가치 센터 6호실에 위치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같은 우리 구에 그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윤수 패널님, 그 또 다른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 낭송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시 낭송 전에 여인숙이란 시를 쓴 시인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잘라루딘 룸이라는 시인인데요. 페르시아 출신으로 이슬람 나라에선 신비시의 위대한 대가이며 법률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튀르키예 여행을 가보면 하얀 롱드레스에 흰 모자를 쓰고 신비스럽게 빙글빙글 도는 춤, 즉 세마를 창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터키를 여행하시면 이 공연은 꼭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숙이라는 시에는 찾아오는 다양한 손님을 감정에 빗대어서 지은 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인숙.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쁨, 우울, 초라함과 같은 어떤 순간적인 자각이라는 방문객이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라. 그리고 대접하라. 심지어 그들이 당신의 집과 가구들을 사정없이 휩쓸어 버리는 슬픔의 군중일지라도 그래도 각각의 손님들을 고결하게 대하라. 어쩌면 그들이 새로운 기쁨을 위해 당신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는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수치심, 아기 같은 손님일지라도 그들을 문간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그리고 안으로 모셔들여라. 어떤 손님이 오든 고마워하라. 그들 하나하나 저 너머 초월의 세계에서 보내준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네. 어릴 적에 저도 그 여인숙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새롭게 시낭송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리 패널님께서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칫 헷갈릴 수 있는 교통법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모호하게 알고들 계시던데요. 스쿨존 속도 제한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 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스쿨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라 이번에 기사를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스쿨존은 3년 전 전국 스쿨존 주행 속도가 제한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4시간 동안 제한 속도 3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만들어진 교통법규입니다. 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가능 최대 속도가 30km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행 속도가 제한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사망자가 3.8배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통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도 같은 속도 제한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고 탄력 운영의 편의성을 꾸준히 건의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찰이 수용하면서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를 결정하게 되어 반짝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 저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찰의 발표가 있었나요? 네,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속도 제한을 발표하고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면서 통행량이 적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30km에서 40에서 50km로 상향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표지판 교체 등 준비 없이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발표하는 바람에 전국에 적용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는 등 하루 만에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속도 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은 8곳이며 그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에 있는 부원, 미산, 부일, 분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라고 합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표지판을 교체하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도 교체해야 하며 현장 조사와 주민 학교 측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찰 당국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스스로 우리 모두 보행자, 운전자 모두 더욱더 조심해서 인명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스쿨존을 지나갈 수 있는데요. 속도 제한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그 바람을 동반한 가을비가 내려서 활동하기에 참 불편했지만 이렇게 주민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소식 전하다 보니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서울이란 행사 내용과 이동도정다 쉼터 및 여인숙이란 시낭송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속도 제한에 대한 재인식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저희는 주민과 청취자들을 위해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서, 패널의 배철남, 정현숙, 김혜리, 작가 창일 뉴스팀, 제작의 창일동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안내입니다. 창일동 방송국 운영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국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